예, 조사님 수고하십니다. 으뜸터보 김도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협의 좀 하러 왔는데요. 예, 딴 게 아니고 우리 사업주분께서 뭐 관광농원 한다고 해가지고 임야인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여기인데, 예, 로드뷰. 여기 보시면은 요 임야고, 그렇죠. 요 앞에 도로 있고, 여기 보니까는, 예, 토지임상 용도지역이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고, 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뭐 크게 뭐 저지대한 것도 없고, 보니까 도로 접해 있고, 근데 예, 도로 조명하고, 그렇죠, 구고 조명하고, 그렇죠. 개발행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건축은 건축 사무실에서 이제 관리동 관련해가지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번 측량해가지고 그래 한번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도시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다입니다. 오늘은 또 좋은 내용, 돈 되는 내용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토목설계 사무실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걸 간단하게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좀 연관이 있어서 액션 한번 취해봤는데, 오늘의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모든 것, 이 영상 하나로 끝. 제가 봐도 오늘 제목은 정말 좀 잘 잡은 것 같은데, 이 오늘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땅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무조건 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용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앞편의 영상이 있는데, 이제 땅이 돈이 되려면 영상과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 돈 벌고 싶으면 꼭 보세요 해가지고 촬영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도 한번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글들을 보면 특히나 그 용도 지역 관련 설명, 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든 뭐 자연녹지 지역이든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 종류가 많은데, 이 글을 보다 보면 단순하게 복사해서 붙여놔가지고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또 심도 있게 봐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용도지역 관련 내용은 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용도지역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지역,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효율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기타 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저촉구역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해놓은 지역인데, 그 종류는 이제 큰 틀에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오늘 설명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는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세분화가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도시계획 기사를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이제 이 세부 코드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 서술로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지역 하면 주상공록 계속 외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앞에 것만 따서 이제 외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도시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라 있는데, 관리지역은 이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미세분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지역도 구분이 큰 틀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다른 국가유산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류, 세분화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알고 싶으면 도시계획 기사, 국가 자격증이죠. 도시계획 기사 공부를 시험을 꼭 안 보시더라도 기사 필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 세분화에 대한 내용과 또 그리고 각 그 관리 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내용이 표로 딱 정리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사시면 그 안에 모든 내용,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이 저는 이제 그 땅 개발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 저는 이제 용도 지역에 할 때마다 이 토지이음을 굉장히 사이트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그 해당 소유하고 있는 해당 필지의 지목, 그 면적,
그 개별 공시 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농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촉 구역입니다. 저촉 구역이라 하는 거는 제 이제 여기 지금 서 있는 오른편에서는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이런 저수지나 아니면 하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천 구역이라든가 도로 구역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금지하는 쉽게 말해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라인이 우리 토지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담당 공무원이 체크하고, 저도 이제 사업자하고 면밀히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가장 먼저 체크하는데, 이 체크의 기본은 토지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서류를 하는 건 허가 도서죠. 허가 도서를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협의하고 나서 실시 계획을 해서 허가 서류를 이제 담당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 담당이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 담당자자. 그러면 산지 담당 같은 경우는 뭐 산림 조사사라든가 재선충 방제 계획서라든가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라든가 산지도면은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있죠. 표고, 경사, 뭐 이런 거 있죠. 인목 추적.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뭐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이렇게 봅니다. 순서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목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동일합니다. 산지 담당도 동일하고 개발 담당도 동일한데, 그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관련 공부를 하는 거는 토지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임에 나오는 토지형 계획 확인은 뭐 지적도 이런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먼저 보는 거는 그 관련 공부의 지상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상권이 있으면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상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지 공무원들이 개발행위 담당자가 가장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는 게 그 지적도를 보는 거는 이 지역이 용도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농림 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이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냐, 지적도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도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계획 표면도, 뭐 제가 이제 서 있는 여기도 도로로 이제 개설하고 있는데, 뭐 이런 같은 경우 시설 계획도 보면 뭐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토목 구조물이 어떻게 시설되어 있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이유는 사실 과도한 절토라든가 또 과도한 구조물로 인해서 주위 인근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나 싶어서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내역서라든가 뭐 수량산출서, 신청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법제처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용도 지역에 있어서 우리 건축 행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사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 행위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보면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를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여기 보시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있으니까 그 가 항목에 보면 참고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또 가나 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는 또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이제 담당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건축행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찾아보실 때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항목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건축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할 수 있는 건축물 있기 때문에 단어를 정말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팩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이 예를 들어서 제1종 뭐 근린생활, 우리가 이제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중에서 뭐 가항목, 뭐 바항목, 사항목만 된다 있기 때문에 가항목이 뭔지, 바항목이 뭔지
사항목이 뭔지는 건축법의 그 용도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 구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용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그 지방조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사는 김천이든 뭐 옆에 구미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도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보통 동일하게 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방조례에서 더 강하게 또 규제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을 해야 되지만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의 지방조례, 도시계획 조례하고도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업무를 보다 보면 땅 개발, 뭐 임야든 농지든 문의가 보통 많이 들어오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임야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지역이 위치하다 보니까 농림 지역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이제 도시 인근의 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좀 저렴하고 이런 부분이나 뭐 계획관리 지역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사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허가 문의에 대해서 잘 오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오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무원과 협의하시면 또 좋은 결과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의가 많이 오는 그 내용이라서 오늘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이제 덥다 하다가 이제 2달,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더 추워지기는 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려야 되겠는데.